자,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제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자 숫자를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참에 한번 시원하게 법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창업 시 고용중개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예,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이때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창업을 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관련 법은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29조 27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26조 27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요, 고용중개세액공제 얼마를 빼주는가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자,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한 명이 증가했다. 수도권 1,100만 원, 지방은 1,300만 원. 자, 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한 명 늘었다. 수도권 700, 지방 770.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24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참에 이 창업했을 때도 이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시오. 그래서 말이죠. 22년도, 지금이 22년도이기 때문에 21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면은 요 금액, 청년이 아닌 사람이 증가해도 이렇게 합쳐서 4,700이라는 큰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그렇죠. 청년의 숫자, 청년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창업을 볼 겁니다. 오늘은 창업이에요. 새롭게 없던 업을 갖다가 새로 하는 게 창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2년도 7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자, 7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직전 연도 21년도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제로, 무조건 0으로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22년도입니다. 22년도 창업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자,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을 하면요. 직전 연도는 고민하지 말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0으로 놓고 시작하면 되고요. 22년도 당해 연도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에서는요. 근로자 숫자를 이렇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 분자입니다. 분모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다. 분자는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다. 지금 요거는요. 상시 근로자, 즉 전체 근로자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만약 청년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청년 근로자를 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 포맷은 분모에서 해당 과세연도란 말이 나오고요. 분자도 해당 과세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 분모의 해당 과세연도를 정확히 알면은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창업을 갖다가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과세연도 2022년도니까 1년은 12개월이죠. 자,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은. 자, 12를 분모로 가져올 것인가? 아니다. 7월 달에 했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다. 자, 눌러주시죠. 그럼 6이다. 분모를 12로 둔다. 그죠? 분모를 6으로 둔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12냐 6이냐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교통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은 10이냐 6이냐
지금부터 확실하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개인 사업자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법인은 그 다음 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부터. 자, 개인 사업자는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 과세연도가 중요하겠죠. 이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요, 친절하게도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연도란,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나오네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다. 아하,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는 말을 쓰는구나.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세법한테 가서 물어봐라. 거기서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과세기간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법한테 물어봐라.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럼 그 사업연도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특법 2조에서 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자, 지금은 개인사업자니까요. 소득세법이죠. 과세기간을 따라가라. 오케이. 그럼 소득세법에서 과세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요. 소득세법 5조를 보면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즉 1년이다. 아하. 이러면 상당히 그죠? 고민이 없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2개월이다. 이 말 아닙니까? 과세기간은. 그래서 자,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는요. 자, 7월 달에 창업을 했으니까 6개월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X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닌데요? 자, 눌러보세요. 왜 10입니까? 그렇죠.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기간을 따라가라.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과세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요. 근로자 숫자를 계산할 때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10이다. 제가 3월 달에 창업했는데요. 10이다. 7월 달에 창업했는데요. 10이다. 12월 달에 창업했는데요. 10이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개인은 창업을 언제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분모는 12를 놓고 분자도 12를 놓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법인 사업자, 법인인데요. 법인은 조금 개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마찬가지로 자, 분모 해당 과세연도는 조특법 2조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따라가라. 오케이. 그럼 사업연도를 어떻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법인세법 6조. 자, 제가 글자를 좀 적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세법 6조 1항에 보시면요.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아,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자, 사업연도는 법령에서 정한 1회계 기간이다. 또는 정관에서 정한 1회계 기간이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2항, 3항, 4항, 5항이 쭉 있는데요. 그거는요,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뺐어요. 6항, 여기 중요합니다. 자,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 1항부터 요거부터 5항까지 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말인데요. 자,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간이란 단어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그게 1년이죠. 그런데 법인은요. 사업연도란 말을 쓰면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라는 말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언제냐, 이게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걸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12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라는 이 단서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시행령을 한번 가보죠. 자, 시행령 4조에 보시면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1번만 보면 돼요. 밑에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내국 법인은 설립 등기일 이게 개시일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일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눌러보시죠. 그렇죠. 법인은 설립 등기일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된다. 무조건 12가 아니라 설립 등기일이 속한 달부터 카운팅을 한다. 그죠? 해당 과세연도 요게 설립 등기일이 속한 달에 그죠? 달부터 카운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를 계산할 때 법인을 갖다가 처음으로 창업을 했어요. 9월 달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즉 설립 등기일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네요. 그리고 12월 달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립 등기일부터 카운팅을 한다면은 9, 10, 11, 12, 4가 오겠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2가 오겠죠? 이거는 뭡니까? 1이 오겠죠. 12월 달이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눌러보시죠. 자,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자, 고민할 게 전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개시일이 뭐라 했습니까? 법인은. 그렇죠. 법인 설립 등기일이다. 설립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 11, 12 뭡니까? 자, 그렇죠. 분모는 4가 온다는 겁니다. 요거 전부 다 쓸데없는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고용중대 계산할 때는 요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를 넣고 요것도 넉 달치, 그러니까 9월 달 몇 명, 10월 달 몇 명,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면 되고 열람을 하면 돼요. 법인은요. 자, 등기부 등본을 쭉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적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제 모자이크 했어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요거. 자, 회사 성립 연월일 8월 5일이죠? 밑에 보세요. 좀 밑에 보세요. 자, 등기 요겁니다. 요거. 보통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8월 5일이 설립 등기일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립 등기일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8, 9, 10, 11, 12 분모를 5를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중개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 자, 해당 과세연도는 개인은 고민할 거 없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11을 놓아라. 고민하지 말자. 언제 창업을 했는지 관계없이 개인은 11을 놓아라. 법인은 뭐랬습니까? 설립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개인하고는 달라요. 설립 등기일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가지고 설립 등기일이 속한 그 달부터 카운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 조금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겠죠. 왜? 분모가 12로 크니까. 그죠? 요건 아까 뭐 6이었죠? 따라서 6하고 12를 비교하면 법인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22년도 처음 창업한 첫 해는 개인이 법인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별로 헷갈릴 거 없죠? 예, 창업을 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할 때 근로자 수, 분모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개인은 고민하지 말자. 언제 창업하더라도 무조건 12. 그런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꼭 확인하자. 설립 등기일에 속한 달부터 카운팅을 하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 아주 심플하죠? 심플하더라도 누가 와서 묻더라도 야, 개인이 왜 10인데 근거를 말해 하면은 자,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그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정말이지 자신 있게 누가 세무조사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건 바로 법을 근거로 하는 게 바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 자신 있게 우리가 12 또는 뭐 6, 7 이렇게 분모를 자신 있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